디아블로4가 출시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의 장점은 반복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시되면 그걸로 끝나는 버리는 게임과는 다르죠. 매 시즌마다 더 나은 게임, 더 매력적인 게임, 더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플레이어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즌 4 공개 테스트 서버를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플레이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즌 중에 피드백을 듣고 나중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이 나오기 전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결과 어제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시즌 4에서는 전리품의 작동 방식과 아이템 분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5월 14일 시즌 4를 시작으로 게임에서 전리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레이어들 앞에 공개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체험해보고 초기 피드백을 제공해주셔서 시즌 4로 돌아가서 반복하고 다듬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라이브 서비스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듣고 보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시즌마다 해온 일입니다. 디아블로4를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시즌4를 통해 다시 게임을 즐기게 되길 바라시는 건가요? 네, 공개 테스트 서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즌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 중 공개 테스트 서버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을 변경하는 방식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화의 일부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디아블로4의 아이템이나 전리품에 깊이 빠져들면 다양한 속성과 속성으로 인해 다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건에서 도망칠 때 속도가 빨라지는 등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많았죠. 방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려웠어요. 시즌 4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훨씬 더 명확하게 만들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한 다음 템퍼링 시스템과 마스터워크 시스템을 사용하여 어떻게 조정할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통해 전리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플레이어에게 진정한 힘이 됩니다. 고문서 코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속성을 가진 부츠를 발견했는데 나중을 위해 저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함에 채우거나 아니면 추출해서 저장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책으로 들어갑니다. 추출하기만 하면 책에 저장됩니다. 추출한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책에 있는 것이므로 원할 때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어 3에 하나, 티어 4에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두 개의 백업으로 보관함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은 시즌 4와 앞으로의 게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레이어의 보관함을 자유롭게 하고 전리품에 대한 생각을 단순하며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소유권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장갑이 필요하면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얻는 것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중 3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캐릭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리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는 좋은 일입니다. 공개 테스트 서버가 종료되었으니 이제 라이브 게임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며 시즌4가 출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플레이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정말 칭찬이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균형을 잃고 한계가 어딘지 우리가 너무 멀리 갔거나 충분히 멀리 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공개 테스트 서버의 결과를 보고 모든 사람이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게임에서 작동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작업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더스트 데브스 클립을 보면 화면을 가득 채우곤 했죠. 미친 광경이 펼쳐지는 순간에는 이건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파티를 하거나 플레이어가 되어도 화면 전체가 뭔지 악마 목으로 뒤덮여 바닥이나 몬스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펙터클한 볼거리와 게임을 망칠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하지만 동시에 게임에 다른 플레이어와 자신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게임을 망치고 싶지는 않겠죠. 일부에서는 시즌4를 디아블로4의 1.0 출시로 간주할 정도로 변화가 크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디아블로5는 너무 근본적이기 때문에 이제 디아블로4가 아니라 디아블로5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디아블로는 전리품을 얻는 게임입니다. 몬스터를 죽이고 전리품을 얻고 더 강력해지고 더 큰 몬스터를 죽이고 더 좋은 전리품을 얻고 더 강력해지는 것이 핵심 루프의 일부입니다. 이는 저희 게임 루프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 중 하나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생각은 매우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하길 원했습니다. 처음 출시할 때 저희는 시스템에 어느 정도 깊이와 복잡성을 부여하고 싶었는데 그 목표가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디아블로3의 전리품 2.0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밌었던 건 영혼을 거두는 자 출시 당시 기사를 읽었는데 영혼을 거두는 자는 이제 디아블로4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말 그대로 똑같은 헤드라인이었죠. 디아블로4는 이제 디아블로5다. 디아블로3는 전리품 2.0 때문에 디아블로4가 되었다라고 말하더군요. 지금은 디아블로5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근본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